네, 안녕하십니까. 이 김영철이 어제 떠나갔는데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 미스테리하게 일들을 풀어놔서 그 투쟁력 없고 멍청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야당들조차 들고 일어날 정도로 이를 아주 이상하게 마치 밀실에서 뭔가 이상한 야합을 한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풀어놨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이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총리, 국정원장, 국방장관 등등 불러서 김영철 관련 대정부 질의를 하겠다. 할만하죠. 이런 거 하라고 국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의 민주당은 결사적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표는 대정부 질의 가지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당수들 영수회담에서 다 따져 묻겠다.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심각하죠. 대정부 질의 아니면 영수회담 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안 들어주면요. 이건 즉각적으로 국회는 국정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철 34시간 미스테리 관련해서 국정조사,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 합치면 148석이고, 박지원의 민평당에 안 들어간 무소속 대충 합쳐버리면 150석 아닙니까? 국정조사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무슨 세월호 7시간 미스테리하고 이거 비교를 해보세요, 이건하고. 김영철 34시간 미스테리가 어느 정도로 지금 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영철이 들어온다 했을 때 이제 이른바 야당에서는 저 살인마 말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라. 그 왜 요구 안 하냐? 그랬더니 문재인 측에서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교체를 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김영철이 평양올림픽 때, 평양이든 평창이든 뭐 똑같죠. 평창에 들어온다고 처음 알려진 게 지난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문정인 입에서 김영철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정부 소식통 통해서 김여정이 이름도 나오고 김영철 이름도 나옵니다. 이미 1월 1일 이전에 북한과 문재인은 협의를 끝낸 거예요. 김여정이 들어오고 김영철이 들어온다고. 그래놓고 뭘 시간이 없어가지고 김영철 교체를 요구 못했다. 다 판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레바논 가서 누구 만났냐고 자꾸 이제 캐묻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 결정난 거 아니냐. 그리고 일본 아사히 보도대로 누가 도대체 평양 들어갔냐. 평양 들어가서 누가 협의하고 왔냐 이 부분을. 이거 당연히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김영철의 이 행보에 대해서 이건 지금 바로 국정조사 들어가야 돼. 이건 나중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될 건입니다. 자, 김무성이가 그때 컵밥 들고 한밤에 쇼할 때 김영철이 오전에 이 통일교로 넘어오려고 그랬는데 재빠르게 문재인 쪽에서는 김영철이를 전진교라는 군사작전 지역, 지도에도 안 나오는 군사작전 지역 다리로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도대체 국방부 이거 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 김하경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방부 관계자의 보고를 토대로 공개한 내용. 당일 관계부처는 통일부, 국정원 등등입니다. 협의하에 이동로를 변경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방부 없이 통일부, 국정원 등이 결정을 하고 국방부에 통보했다는 게 지금 국방부의 자백입니다. 자백이에요. 이 결정 과정에서 국방부는 전면 배제됐다. 고위당국자 협의회, 그러니까 김영철을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정부 부처를 불러 모은 고위당국자 협의회가 관계부처인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경찰. 그런데 25일 오전 회의 때는
국방부 관계자가 빠진 채 진행됐다. 전진교로 김영철을 빼돌리는 그 결정을 주로 아마 통일부와 국정원이 했겠죠. 이 서훈 국정원장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지금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정해놓고 국방부에 9시 30분에 알렸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오전 10시에 알았다. 김영철 일행이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전진교로 출발한 시작은 오전 10시 15분이었다. 즉 김영철이 출발하기 직전에 국방부를 빼돌리고 자기들끼리 결정한 다음에 사후 통보했다는 거죠. 자, 국방부는 전진교 통행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지만 이미 결정이 내린 상태여서 달리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국방부 측이 통일부 관계자에게 왜 국방부는 부르지 않고 회의를 진행해 결정했냐 따졌더니 보안상의 이유. 아니 군사작전 지역으로 테러 살인마를 빼돌리는데 통일부 따위가 국방부에게 보안상의 이유로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국정농단이죠? 이거 국정농단이잖아요, 이거. 군사작전 지역에 대해서 일반인도 아닌 적국의 살인마가 들어오는데 일부러 국방부를 배제했다는 거. 이거 100% 국정농단 아닙니까, 이거? 이거 송영무 장관은 직무유기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은 직권남용이죠. 싹 다 구속해야죠. 지금 박 대통령 그 건과 비교하면은. 이 사람들 큰일 났어요. 지금 뭐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 자리 차고 좋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이 사람들 싹 다 감옥 끌려갈 판입니다, 이거. 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26일 이제 이 전진교란 군사작전으로 살인마를 빼돌린 게 문제가 되니까 통일대교를 통한 통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관계부처 협의로 당일 오전 이동로를 변경했다. 이 당시 국방부는 전진교로 가도록 지시한 게 누구냐는 이제 질문에 관계부처 간 협의에 따라 결정했다. 그러나 그 관계부처에서 국방부가 빠졌잖아요. 주무부서인. 전진교를 이용하려면 군과 협의해야 되는데 군작전 지역에 북한 인사를 불러들이는 결정을 국방부가 반대할까봐 일부러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김학용 국방위원장. 그리고 국방부도 결국 인정했습니다. 당일 오전 회의 국방부 불참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송영무 장관도 북한 대표단이 출입사무소를 통과하기 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국방부 패싱은 아니다. 회의 때 빠지고 통보받아놨는데 그 살인마가 다리를 건너기 전에 통보받았으니까 패싱이 아니다. 다 국정농단입니다. 이거 다 공범들이에요, 공범들. 그리고 전진교가 군사작전 지역이 아니라고 국방부 얘기했었죠. 그럼 지도에 왜 없습니까, 전진교가? 그리고 국회 국방위가 조사해보니까 전진교에는 민통초소가 있어서 일반인 출입 다 통제한다. 군사작전 지역 맞죠? 이거 국회 이 국정조사해가지고요. 이거 이 사람들 위증하면은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이것뿐이냐? KTX를 타고 평창으로 가는데 KTX 서울역 이런 데서 별로 안 쓰잖아요. 근데 덕소역이라고 KTX가 그냥 지나치는 역에 슬쩍 세워서 아무도 모르게 김영철이를 실어 나릅니다. 자,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이하고 김영철이 도대체 평창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아무런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헛갈렸던 게 김영철 같은 테러 살인마를 대통령이 만나려면요. 청와대같이 보안시설, 경호시설, 녹취시설 다 있는 데서 만나야 하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청와대에서 만난 줄 알았어요. 근데 김영철에게 제공한 초호화 워커힐 호텔 거기도 아니고 평창에서 만났다고만 알려지고 있는데 평창 어디서 만납니까? 평창 무슨 호텔에서 만났어요? 이 살인마하고 대통령이? 그리고 당연히 녹취나 이런 거 안 해놨겠죠. 비밀리에 만났으니까. 그 대통령의 그 동선은요, 거의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지켜야 되는 거네요. 대통령 동선은. 아니
문재인이야 뭐 그쪽이랑 한편이니까 그렇지만은 적의 테러 살인마가 들어오는데 경호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적 공간에서 누구도 모르게 슬쩍 만난다 대통령이? 암살이라도 당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뭐 물론 암살 당하면 뭐 좋아할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지만은 이거 원칙이거든요, 대통령 동선에. 김대중이가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이 슬쩍 손 끌어당겨가지고 차에 단둘이 탔을 때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CIA에서 이 사진 가지고 뭐 영상이 있다 그래요. 영상 가지고 입 모양을 가지고 뭐 이걸 복귀를 했니만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밀폐된 차원간에서 미국으로 볼 때는 원수 김정일과 김대중이 단둘이 만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되고 어찌 보면 그때부터 미국 CIA가 조사해서 불법 대북송금 5억 원을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살인마가 지금 남한에 들어와서 군사작전 지역을 통과하고 평창이라는 곳에서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를 청와대는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SK그룹의 워커힐 호텔 17층을 김영철에게 다 줬단 말이 들리는데 이것도 지금 확인된 게 아니에요. 17층 전체를 썼다는 말만 돌지 김영철이 정말 다 썼는지 확인도 안 되는데 그 돈 누가 냈냐 이거. 김영철이가 무슨 스위트룸 얻었을 건 뻔한데 거기다 아예 뭐 남북 사무소를 차렸다면서요. 그거 싹 다 워커힐을 다 예약을 했는데 그 돈 누가 냈냐. 자, 김성태 얘기는 워커힐 호텔에 체류해도 제대로 된 숙박비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과도한 국빈급 대접 비용을 지불했다. 그 비용을 지금 전혀 정부는 제출하고 있지 않다. 살인마에게 최고급 호텔 워커힐 17층 한 층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무슨 근거로 비용을 지불했는지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 17층 전체를 그러면 돈 다 냈습니까? 17층에 있는 방 다 약해가지고 이러면 이거 도대체 비용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김영철이 하룻밤 묵는데 2천만 원 들었다는데 나머지도 못 묵게 했다면서요. 한번 쭉 보세요. 김영철 오는 거 뻔히 알고 숨기고 있다가 슬쩍 늦게 발표해가지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김영철 데려 들어오고 국방부 빼돌리고 군사작전 지역으로 김영철 모셔나가고 문재인이는 평창 어디서 밀폐된 어느 공간에서 알리지도 않고 김영철이 슬쩍 만나고 워커힐 호텔은 17층을 다 줘버리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김영철이한테 비핵화 문제를 아주 강경하게 입장을 밝혀서 김영철에게 호통을 치고 돌려보냈으면 또 모르겠다 이거죠. 지금 문재인과 김영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계속 청와대는 말이 바뀝니다. 첫날에는 비핵화 얘기 안 했다 그러더니 다음 날에는 구체적으로 비핵화 단계 방안을 설명했다 그러더니 그거 기자들이 따져 물으니까 무슨 구체적인 안은 또 제출한 게 없다 그러더니 또 다른 언론사에서는 북핵 폐기까지 가는 과정이 A부터 Z인데 A 단계를 제안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툭 하나 제안했다는 또 말을 바꿔내고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문재인과 김영철은 이제 또 청와대에서는 자기들은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를 중매를 서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대화 문턱을 낮추고 북한도 좀 성의를 보여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미국과 북한 상황을 중매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북핵 폭탄 지금 완성 단계죠. 그 완성 단계가 미국까지 날아갈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되냐 안 되냐 지금 그 문제 아니에요? 이미 서울까지는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서울에 핵미사일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처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남의 얘기하듯이 북한과 미국의 싸움을 우리가 말려주겠다. 미국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막말로 미국은
지금 미국의 이른바 국방부에서는 그까지 북한의 ICBM 그 태평양 날라올 때 다 유격시켜버릴 수 있다. 자신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에 들어가서 그냥 주석군까지 다 불태워버리면 끝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미국을 걱정해서 우리가 북한을 잘 타일러서 미국과 대화를 주선하겠다? 그거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날릴 수 있는 장거리 핵폭탄을 만들도록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는 짓 아닙니까, 이게? 문정인이가 1월 1일 날 떠들었던 말을 보니까 9.19 육자회담 공동성명에 준한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북핵 폐기 로드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정인이나. 그리고 문재인도 미국 갔을 때 그런 얘기 떠들었고요. 그건 뭐냐면 북핵 개발, 미사일 개발을 동결한 채로 미국은 제재를 풀고 대한민국은 수십조, 백조 퍼주고 그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미국 쪽에서 거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 그러는 게 육자회담 당시는 북핵이 완성 단계로 안 갔고 미국 본토를 날려버릴 장거리 미사일이 없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북핵이 완전히 버튼만 만들면 완성 단계로 왔고 로스앤젤레스나 워싱턴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지금 완성 단계에 왔는데 동결을 한다? 동결을 하고 100조를 퍼주겠다? 언제 어느 때나 완성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9.19 성명을 가지고 그때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다가 얘기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라는 지금 또 말이 들린단 말이죠. 북핵 동결. 동결이라는 게 완성 단계까지 왔는데 어떻게 동결이 됩니까, 이게? 동결은 최소한 절반 이하 정도 개발했을 때 동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게 동결도 아니고 잠시 미사일 실험 좀 안 하는 대가로 100조를 퍼주고 미국 제재를 풀겠다. 지금 그 제안을 했다는 설들이 지금 들린단 말이죠. 이게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문재인이 김영철 만난 거냐? 김정은에게 핵 보유를 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김영철을 이런 식으로 만난 거냐? 오늘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김영철 문재인 대화 공개해라. 그리고 워커힐 호텔에 드나든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 가서 또 김영철하고 또 무슨 얘기했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지금 감춰서 임종석이를 또 북한에 또 보낸다? 3월 달에. 이거는 이제는 바로 이 좌익들이 즐겨 쓰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할 때가 됐습니다. 이건 안 돼요. 이대로 가다가는 불바다 됩니다. 불바다 돼요. 북폭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들 하는데 미국은 자기 나라를 지킨다고 북폭을 들어갈 권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그 북한과 계속 밀실 들치고 다니는데 그럼 미국은 대북 제재 압박이 지금 안 먹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해상차단 관련해가지고 문재인이 서해를 막아줘야 되는데 해상차단을 문재인에게 맡기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려버린다? 바로 때린다. 그리고 당연히 미군을 뒤로 철수시켜놓고 김정은이가 장사포를 쏘든 탱크로 밀고 오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김정은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안달난 놈들 너희들이 김정은한테 엎드려 빌든 알아서 해. 우린 몰라. 우린 그냥 핵시설만 다 제거해버리면 돼. 그 주석궁 불태워서 김정은이가 살아나서 보복하면 그건 니네들이 김정은하고 딜쳐라. 이 흐름으로 간단 말이죠. 이꼴라면은. 이젠 이거 국정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철 34시간 미스테리 국정조사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싹 다 불러서 직권남용한 놈은 직권남용으로, 직무유기한 놈은 직무유기로, 위증한 놈은 위증으로 싹 다 고발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종석이의 평양 방문 쇼도 다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김정은의 북핵 폭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해를 차단하면 서해를 차단하고 미국이 북폭을 때리겠다면 우리는 그 반격을 준비하고 할 준비 다 했다는 것을 미국과 서방 세계에 알려주지 않으면은 나라는 사라질 수도 있다. 절체정밀명의 위기라는 점. 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 탄핵 부역자들, 자, 그건 나중에 정산하고 하루빨리 국정조사 열어서 문재인 일당들 다 국회로 끌어내려서 감옥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